웨이브가 어쨌든 국내 3사 지상파, 그 다음에 이제 통신 회사들이 이제 합쳐서 넷플릭스를 물리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건데, 네. 근데 우리는 뭐 좋은데 우리 한국의 플랫폼을 우리도 쓰면 좋긴 하겠지만, 그리고 통신사와 여러 가지 연계된 서비스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할인을 많이 해주려나? 할인도 많이 되고요. 할인도 많이 되고, 뭐 통신사랑 연결돼가지고 뭐 음원 서비스도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커피 쿠폰도 날라오고, 뭐 이렇게 해서 사실 정말 알뜰살뜰하게 하는 체리피커들, 이런 사람들은 그걸 잘 쓰는데, 근데 결국은 우리가 넷플릭스를 보는 이유는 내가 보고 싶은 컨텐츠가 거기에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말은 이제 웨이브나 아니면 티빙이나, 티빙 같은 경우는 CJ E&M 계열이 하는 그 쇼핑몰이 아니라 이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LGU 플러스 모바일 있고, 그 다음에 시즌이라는 게 이제 KT가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구독자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내에 있는 통신 가입자들에 대한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이 OTT 플랫폼에 와서 시청은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굳이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우리 소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업체니까, 예, 우리 국뽕을 통해 가지고 봐야 되느냐 했을 때는 사실은 뭐 그럴 만한 메리트는 당장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향후에 지금 이번에 발표한 것처럼 드라마 제작사들한테 되게 좋은 컨텐츠를 자기네들이 사와서 그거를 자기네 플랫폼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쟁력을 갖춘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잘 봤을 때는 매력은 있을 것 같아요. 보는 매력, 그 다음에 투자 매력까지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그래도 한번 좀 지켜보자. 네, 이 그쵸. 정도 관점인 거고. 네, 네. 그리고 이게 또 넷플릭스도 그렇고, 뭐 지금 디즈니 플러스까지 맞아요. 들어온다고 하고, 맞아요. 웨이브도 키우겠다고 하고, 이렇게 OTT 시장이 완전 지금 다 뛰어들어가지고 난리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 그러면 들어가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오리지널 콘텐츠라든지 이런 거를 제작해야 되는 제작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런 그 제작사들의 주가가 근본 최종적으로는 좋을 거다. 그쵸. 이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회사들을 봐볼까 했더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쵸. 벌써.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장 섹터로 잡히면서 퍼도 높게 받고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도 괜찮을까요? 그게 이제 컨텐츠 주식들이 섹터가 이제 사실 커져가지고,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도 많아져서 좀 구분이 필요한데, 일단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드라마 제작사 아니면 영화 제작사도 이제 섹터로 하나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K-팝, 연예 기획사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에 사실은 지금도 시가총액이 좀 작긴 한데 K-웹툰이 사실은 해외에서 되게 인기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의 웹툰 작가들이 연봉도 되게 많이 받고, 거기서 나오는 창작물들이 글로벌리 봤을 때도 사실 잘 먹히고 있어요, 해외에서. 그래서 K-웹툰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러한 그 컨텐츠를 좀 더 화려하게, 그리고 아니면 좀 기술력 있게 VR이나 뭐 이런 형식으로 전환시켜주는 기술 종목들까지 이제 섹터가 좀 4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드라마 제작사 아니면은 아니면 영화 제작사로 할 수 있는 게 CJ E&M 계열.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도 사실 CJ E&M 거죠. 그다음에 영화 제작사 같은 경우는 이제 쇼박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요즘에 방송국 SBS도 자회사로 이제 분사를 해가지고 드라마 제작도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K-팝의 기획사는 뭐 당연히 잘 아시겠죠. SM, JYP, YG, 그 다음에 최근에 빅히트까지. 예, 그래서 이 4개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고, 물론 이제 좀 작은 업체들도 있지만 크게는 4개의 상장사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카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웹툰 어디서 가장 많이 보죠? 네이버 웹툰. 그렇죠. 네이버 많이 웹툰, 보죠. 네. 그다음에 카카오에서도 웹툰. 많이 보잖아요. 그런 웹툰에 대한 IP,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 컨텐츠들을 네이버랑 그 카카오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사업부의 최근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웹툰으로 봤을 때는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 그다음에 이제 좀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건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DNC 미디어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스터 블루, 그다음에 대원 미디어,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컨텐츠 기술 관련된 종목들은 덱스터나 최근에 상장한 자이언트 스텝, 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위지윅도.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소케님 질문하신 것처럼 이런 회사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어떨까? 네, 근데 투자 지금 매력이 주가가, 있을까? 네, 근데 주가는 지금 너무나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도 좀 비싼 것 같다. 네. 뭐 이런 질문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회사들은 종목별로 이렇게 딱딱딱 봤을 때는 되게 투자 매력들은 각자 존재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컨텐츠, 특히 이런 흥행 산업이잖아요. 드라마가 잘 맞아요. 돼야지만
이 드라마가 대박 나야지만 이 회사의 실적도 좋아지고 영화 같은 경우도 영화가 대박 나야지만 이 관련된 러닝 개런티나 이런 것들이 잘 들어오고 그다음 웹툰도 다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흥행 산업에 투자하기에는 사실은 그 리스크도 크지만 그거에 대한 리워드도 사실 크기는 해요. 정말 하나가 잘 됐을 때는 대박 났을 때는 빵 터지면 이제 정말 대박 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흥행 산업이니까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니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따져 본다고 해도 이게 우리가 예상한 흥행이 안 될 것 같았는데 흥행이 빵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건 제작비 이건 너무나 좋다. 그래서 막 제작비도 막 몇백억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투자했는데도 흥행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기에는 하려면은 사실은 주가의 변동성도 크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장기적인 그런 플랫폼 회사를 좀 더 선호해요. 네. 그러니까 당장은 주가의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이런 개별 종목을 들어가는 게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통신 회사들이 투자 발표한 것처럼 통신 회사들이 장기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이런 다양한 오리지널 컨텐츠의 IP, 오리지널 그 IP를 자기네 갖고 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챙겨놓으면 챙겨놓을수록 나중에는 이제 원소스 멀티 유즈로 해서 뭐 영화를 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드라마를 제작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노래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컨텐츠 기반, 이 그 무형 자산의 가치가 높게 가지고 갈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좀 장기적으로는 주가와 실적 변동성도 낮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보통 진짜 이렇게 OTT 얘기를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방송에서도 다루지만 다 콘텐츠 관련 회사만 보시거든요. 왜냐면 그게 내 변두 매니저님 말씀에 의하면 그거는 빵 터지면 진짜 대박 날 수 있긴 하지만 이 빵 터지기 전에 어떻게 알아요? 이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좋긴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IP를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플랫폼 회사를 보는 것도 장기적으로 더 성장성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그 주린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린이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장기 투자를 하면은 성공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좋고 안정적인 회사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흥행 산업을 하는 회사들은 기대감으로 막 올라갔다가 딱 까보니까 사실 그게 흥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실적과 주가가 엄청 급격하게 빠지고, 맞아요. 사실은 주린이 분들을 그거를 대응을 하기에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럼 이제 그 회사를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게 내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자발적 물려서 그냥 물려가지고 장기 투자, 그게 원금만 다시 돌아올 때까지만 장기 투자하는 거거든요. 맞아. 네. 제발 0까지만 올라와줘.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좀 욕심을 부린다면 이런 개별 종목별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기대 수익률도 높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런 플랫폼 회사,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통신 회사들까지. 요즘에 통신 회사들이 변화가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밸류에이션에서는 통신 회사를 되게 괜찮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네이버, 카카오도 조금 많이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보다는 통신 회사들이 훨씬 변화나 밸류에이션이나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는 지금에도 투자 매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네. 다른 뷰라서 새롭네요, 되게. 그렇죠. 제가 항상 시장과는 좀 달라요. 네, 그렇죠. 시장과는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 저도 진짜 콘텐츠만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드라마 제작사 보고 또 K-팝 기획사들도 보고 또 카툰, 웹툰까지 연결해서 보고 또 여기에 마지막으로 VFX 기술까지 갔으니까 많이 보시네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